오늘은 48페이지에 있는 지수함수. 미리 예고를 하자면요. 지수함수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지수 방정식, 그 다음에 지수 부등식을 배울 거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로그 함수를 배우고 나서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스타일이 다 똑같을 거예요. 함수 배우고 방정식 배우고 부등식 배울 건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배우는 함수니까 제일 중요하겠죠. 저걸 해야 이제 그 다음 거를 하는 거니까 이해 가죠. 지수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 지수 자리에 x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y는 x제곱 이거는 밑자리에 x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런 건 다항함수죠. 이건 2차식이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지수 자리에 x가 이렇게 있다고요. 이해 가요? 지수 자리에 x가 있는 함수. 이렇게.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지수 함수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은 예전부터 배웠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표를 만들어서 일단 몇 개의 점을 찾아서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는 건데요. 지금 방금 예를 든 이 함수 대표적인 점 한 5개만 찍어볼까요? x가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 경우. x가 0이면은 여기 0제곱이잖아요. 2의 0제곱은 1이라고 우리 정의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오케이. 안 보이면 이거 앞에 있는지 그래? x에 1을 대입하면 2의 1제곱이니까 y값 2고요. x에 2를 대입하면 y는 2의 제곱이라서 4예요. 이거 이해가죠? 반면에 x가 마이너스 1이면 우리 배웠죠. 지수가 음수일 땐 역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2분의 1이랑 같고요.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제곱 4분의 1과 같습니다. 이게 이해갑니까? 그럼 방금 얘기했던 저 점들을 좌편 평면에 찍어보는 건데요. x가 0일 때 y는 1이죠. 이렇게. x가 1이면 y는 2죠. 여기. x가 2면 y는 4예요. 여기 이렇게. 이해가죠? 반면에 x가 마이너스 1이면 얼마? y는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절반 자리 여기. x가 마이너스면요 4분의 1이니까 요거의 또 절반 자리 여기. 이런 식으로 점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더 상상을 하자면은 x값이 3, 4, 5, 6 되면요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2의 세제곱은 8, 2의 4제곱은 16, 2의 5제곱은 32. 무슨 얘기야? 오른쪽으로 가면요 이 값이 점점 큰 값이 나와요. 이해 가요? 어느 정도로 크냐고? 거의 수직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커져요. 이게 값이. 예를 들어서 x가 10이면요 y는 2의 10제곱 1024입니다.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 원점에서 10칸만 오른쪽으로 가도요 위로 이렇게 1000칸 올라가야 돼요. 값이. 그러니까 되게 절벽처럼 이제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뭐라고? 이 지수함수는요 보다시피 오른쪽으로 가면요 이렇게 급격히 커지는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이해 가요? 급격히 커지는 거지만 뭐 점근선이 있다거나 이러는 건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우상향,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인데요. 여러분이 그동안 그렸던 뭐 2차 함수나 뭐 이런 거에 비교할 바가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요. 아까 얘기했죠? 이쪽에 10칸만 가면 저 위로 1000칸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굉장히 급격히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와요. 모양이. 이해 가요? 반면에 왼쪽은요.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음수 계속 넣어도요. 어차피 이게 역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의 역수인 2분의 1, 요거의 역수인 4분의 1. 이해 가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3일 때는 3, 8이잖아. 2의 세제곱은. 8의 역수인 8분의 1. 이런 식으로 작아지긴 하는데
뭐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작아지긴 하지만 어때요? 0에는 0이라는 값에 다가가긴 하지만 값이 나오진 않아요. 점점점 작아지는데 0에 닿지는 않는. 와, 특수한 성질 뭐죠? 점근선이라는 게 나와요. 왼쪽은. 이해가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프가. 다시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그린 지수함수는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 중에서 밑이 현재 1보다 큰 상황인 겁니다. 그럴 때 그래프는 보통 다음과 같이 나와요. x에 0을 대입하면 a의 0제곱 1 나오는 거 이해가나요? 네. 이 지수함수는 무조건 지금 이렇게 0,1이라는 점을 통과합니다. 여러분이 원을 그릴 때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원의 중심좌표입니다. 그렇죠?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이해가요? 걔를 중심으로 어떻게 그려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단순한 거니까 그냥 어떤 특정 점을 중심에 두고 그리진 않아요. 근데 원이라든지 2차 함수는 그렇잖아. 니들 뭐 평행이동한다. 얼마큼 어떻게 그릴까라고 할 때 항상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로 갔지를 따져서 그래프 그리는 게 편해요. 이해가나요? 원 같은 경우도 중심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지를 따져서 그래프 그리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요, 요 점을 중심 삼아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0,1. 왜냐면 이 지수함수는 밑이 뭐 1보다 큰 적당한 뭐 2던 다른 밑이 나오더라도 어차피 여기 0 대입하면 어차피 1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0,1을 무조건 지나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점을 중심으로 보다시피 오른쪽은 어떤 모양? 절벽처럼 올라가요. 이해가요? 왼쪽은요, 천천히 감소하는데 얘를 기준으로요, 이 한 칸 아래의 수평선이 점근선이 돼요. 이해가요? 그렇게 기억하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그려보라 이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나중에 가서 왜 그래프가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난 정말 너무 힘들어요. 진짜. 지금부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실제로 그려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이해 갔을까요? 일단 점 찍어서 일단 전체적인 모양만 일단 상상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비교로 하나 더 그려볼까요? 파랗게 그린 게 y는 2의 x제곱이라고 이렇게 불러볼게요. 방금 저거 그래프 말이에요. 이거 지울게요. 그럼 빨간색으로 다른 거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도 지울게요. 이번에는요, 빨간색으로 3의 x제곱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마찬가지인 게 지금 방금 얘기 언급한 요 5개의 점만 찍어볼게요.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일 때 각각 y값이 얼마가 나올까 계산해서 말이에요. 자, x에 0 대입하면은 y가 얼마 나오죠? 3의 0제곱이니까 1 나와요. 이해가요? 아까 애들한테도 얘기했던 건데 공부법 중에 그런 게 있나 봐. 난 잘 몰랐는데 이 연습장에다가 막 이렇게 낙서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방법이 있대요. 알아요? 알아봤어? 이런 거? 어디서 봤어? 이 공부 이름이 뭐야? 그건 모르겠어? 이거 알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할 때 왼손으로 연습장 펴놓고 이렇게 하면서 책을 본대요. 그게 잠도 깰 수 있고 집중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공부해 본 적은 없는데 나름 일리 있는 말 같아요. 왜냐면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손을 움직이는 게 확실히 집중이 좋아요. 여러분 그거 모르죠? 가만히 이렇게 보는 거 집중하는 것보다 손을 움직이면서 보는 게 집중이 더 잘 돼요. 더 좋고요, 집중력이. 대부분 공부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쓰면서 한다는 거죠. 그럼 집중이 잘 되거든요. 난 열심히 봐야지, 열심히 보기만 할 거야. 그거 집중력보다 몇 배 더 좋을 거예요.
그게 가급적이면 필기면 더 좋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열심히 보는 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착하다, 얌전하다, 말 잘 듣는다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공부를 잘한다고 보일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하세요. 손을 이렇게 좀 뭔가 움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움직여야 액션이 좀 가미돼야 잠도 좀 깰 거고 집중도 좀 잘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연습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수업 듣는 게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펜을 계속 움직이는 게 좋아, 습관적으로. x에 2를 대입하면 3의 1제곱 3 나올 거고요. x에 2를 대입하면 3의 2제곱 9 나와요. 이해 가나요?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의 마이너스 1제곱 역수죠. 3분의 1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9분의 1 나와요. 이해 가요? 그럼 저 점들을 한번 찍어볼까요? 일단 가운데는 0,1. 0,1 여기잖아요. 그쵸? 우와! 3의 x제곱이라는 밑이 아까랑 달라졌죠? 그쵸? 밑이 달라졌지만 어쨌든 저 지수 함수 그려도 똑같은 점을 통과해요. 그쵸? 자, 반면에 오른쪽은 보다시피 어때요? 1,3이라는 점. x가 1일 때 y 3이면 여기겠네요. 두 번째 2,9라는 점. x가 1일 때 여기가 4니까 8, 9쯤 되려나? 여기쯤 되려나? 요거 파란색 선보다는 위에 있는 점들이죠. 그쵸? 위에 있는 점들을 통과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아까보다 더 빨리 절벽 모양이 나와요. 이해 가요? 두 개의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의 좌표평면에 같이 그리면요. 지금처럼 파란색보다 더 급하게 절벽을 만듭니다. 이해 갑니까? 반면에 왼쪽은 어떻죠? 마이너스 1일 때 3분의 1. 이거 아까 2분의 1이었거든요. 그럼 3분의 1이면 더 밑에 아닌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4분의 1이지만 얘는 9분의 1. 더 작아요. 그쵸? 그러니까 더 아래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 먹어요. 그래프가. 이해 가요? 이거 그리기 좀 힘들죠? 여러분한테 그림을 조금 과장해서 그려줄게요. 과장해서 그리면 이런 모양입니다. 만약에 지수함수가 이런 모양이에요. 지수 밑이 2짜리인 지수가 함수 이런 모양이면요. 밑이 3짜리인 지수함수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해 가요? 자, 두 그래프 모두 똑같은 점을 통과해요. 거기 좌표가 얼마라고요? 0,1. 여러분이 앞으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누구다? 얘예요. 0,1. 알겠죠? 나중에 이제 가보면은 이제 대칭 이동도 나오고 뭐 평행 이동도 나오고 막 그럴 겁니다. 이거 막 절대값도 붙어 있고 막 이것저것 막 나올 거라고요. 그때 가서 그래프를 그릴 때 야 이거 어떻게 그려 하고 하지 말고요. 얘를 기준 삼아서 그리라 이겁니다. 이해 갔어요? 기준 삼아서. 아까 얘기했죠. 2차 함수 꼭지점처럼 원의 중심처럼 그 생각하고 그리시면 돼요. 요걸 기준 삼아서. 그럼 요 기준을 기준으로 어떻게 그래프가 생겼습니까? 보다시피 오른쪽은 뭐예요? 쭉 올라가는 절벽 만들기예요. 이해 가요? 근데 밑이 클수록 더 빨리 절벽을 만들어요. 이해 가요? 반면에 왼쪽은 천천히 내려가는 그래프예요. 얘를 기준으로 뭐라고요? 얘를 기준으로 한 칸 아래 수평선이 점근선이에요. 이해 가죠? 얘를 기준으로 한 칸 아래 수평선이 점근선.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 물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점근선의 방정식은 이거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기억을 할 때는 얘보다 한 칸 아래 수평선이 점근선이에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핵심은 뭐냐면은 보다시피 밑이 다르죠? 그래프가 다르죠? 요 점을 기준으로요. 그래프가 역전돼요. 역전된다는 표현은 내가 쓰는 표현인데 역전돼요. 이해 가요? 다시. 얘를 기준으로 왼쪽은 파란색 그래프가 위에 있습니다. 이해 가나요? 왼쪽은 파란색 그래프가 위에 있죠. 근데 오른쪽은 빨간색 그래프가 위에 있어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바뀐다 이거죠. 얘를 기준으로. 역전된다고. 이해 가요? 이렇게. 크로스 된다고요.
이번 겨울방학을 기준으로 나보다 점수 조금 높았던 애가 있다면은 이번 겨울방학 기준으로 한번 역전해 보세요. 이렇게 쭉. 뭔 말인지 알겠어? 쭉 타고 올라가 보라고 한번. 이게 특징이에요. 두 개의 함수를 이렇게 같이 그리면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밑이 둘 다 어떻다고? 1보다 큰 지수함수입니다. 뭐 굳이 더 설명을 얹자면은 이 지수함수 정의역은 뭐예요? 라고 하는 거. 내가 얘기했듯이 그래프만 잘 그리면 정의역이다, 치역이다 이런 거는 한눈에 보입니다. 이거 정의역이요. 실수 전체입니다. 즉 x값은 음수, 양수 가릴 거 없이 다 쓸 수 있어요. 이 지수를 우리가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지수의 뭐 분수 지수라든지 음수 지수를 다 정해 놓은 이유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요? 정의역은 양의 실수, 음의 실수 할 거 없이 모든 실수 다 됩니다. 치역은요. 치역의 범위는요. 양의 실수만 돼요. 아이고 y라고 써야겠죠? 치역이니까. 조건 제시법을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 좌표만 나와요. 이해가요? 주어진 그래프는 양수 좌표만 나와요. 이게 점근선, 닿지 않는 모양으로 요 위로만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점근선은 y는 0, 치역은 0보다 크다고 나와요. 이해가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무조건 항상 0,1을 지난다 이고요. 뭐 나중에 하겠지만 이거는 보다시피 a가 1보다 큰 경우,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증가함수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더 자세한 얘기는 그냥 그래프를 잘 그려서 해결하는 걸로 할 테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1차 함수 처음 배울 때 아마 내 생각에는 1차 함수 자대고선 100번도 넘게 그려봤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말이에요. 그러지 않던가요? 나는 그랬는데 모는 종이 갖고 와서 이렇게 막 눈금 찍어가면서 자대고 이렇게 그 기억이 있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처음 그래프를 배울 때 되게 자세하고 반복적으로 여러 번 시키잖아요. 그렇죠? 1차 함수 플러스 b가 붙으면 평행 이동해. 그렇죠? 2차 함수 처음 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꼭지점 찾고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포물선 나올 때까지 계속 몇십 번 그리잖아요. 근데 1학년 올라오면서부터 어땠죠?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부터 유리함수도 그렇고 무리함수도 그렇고 그래프 그리기 그렇게 오랫동안 안 배워요. 생각보다. 그렇죠? 금방금방 배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수함수 요거만 배우고 바로 끝입니다. 바로 이제 문제 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그릴 날이 얼마 없어요. 그릴 기회도 얼마 없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나올 때마다 계속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계속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함수, 내가 얘기했잖아. 지수함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방정식, 부등식,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고 이거 안 되면요. 뒤에 가서 삼각함수 나올 때 이제 박살 날 겁니다. 미리 난 경고했습니다. 지금부터 단순한 거지만 그려보세요. 계속. 그래프 그리기 연습하세요. 많이. 여기까지 일단 이해 갔죠? 자, 밑이 1보다 큰 함수는 그래 오케이 이렇다 치자. 그럼 밑이 1보다 작은 함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밑이 1보다 작은 거니까 이런 거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함수가요. 2분의 1이 혹시 2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 기억납니까?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앞서 여기 왼쪽에도 있잖아. 파란색으로 이 그래프를 그려봤거든요. 분명히. 그럼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이 그래프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x자리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구나? 아, 이거 y축 대칭 관계 아니겠냐고요. 이해가죠? y축 대칭하면은 x에다가 뭘 대입한다? 마이너스 x 대입한다. 이거 고1 때 그 도형의 이동에서 배웠던 건데 정말 많이 쓰죠. 그렇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게 도형의 이동을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따로 이렇게 뭐 노트를 하세요. 그러니까 노트를 하세요. 필요하면은 내가 다시 다 적어줘야 돼? 그것도 하시라고요. 제발 좀. 본인이 취약하다고 느끼는 점은 반복해야지 어떡합니까? 이거 기억나죠? 따라서요. 아까 좀 전에 여기 옆에도 있잖아. 간단하게 그리면 어떻게 그런지 기억나죠? 이 그래프는요.
0,2를 지나가면서, 그치? 오른쪽으로는 절벽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쵸? 왼쪽으로는 천천히 여유 있게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 모양이었다면 이걸 y축 대칭해봐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이해가요? 즉, 이번에 얘는요, 왼쪽으로 절벽을 만들어요. 이해가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천천히 떨어지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프가. 역시나 점근선은 y는 0이에요. 얘가 점근선 똑같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y축 대칭한 그래프이자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경우와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의 그래프가 또 달라요. 그래프 모양이. 이해가요? 응? 그래서 여러분 지수함수 맨 처음 배울 때 항상 두 종류를 배워요. 지수함수 맨 처음 배울 때 항상 그래프는 두 종류를 배웁니다. 어떻게? 밑이 1보다 큰 경우와 밑이 1보다 작고 0보다는 큰 경우. 예, 우리 앞에서 지수하고 로그 할 때 했던 거예요. 밑은 1이 아닌 양수만 쓴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처럼 지수함수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밑은 1이 아닌 양수만 쓰는 거고요. 그럴 때 똑같은 지수함수인 얘의 그래프를 그리라 하면요. 밑이 1보다 클 때는 0,1 통과하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의 그래프. 여기가 점근선입니다. 그래프고요.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0,1을 똑같이 통과하지만 왼쪽이 증가하고 왼쪽으로 급격히 절벽을 만들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내려가는 모양의 그래프. 여기가 점근선입니다.를 만든다 이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아까 얘기했죠. 이제 저 그래프를 평행이동, 대칭이동 등등등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점이 기준이라고? 항상 0,1이 기준. 얼마만큼 평이동해? 그래프 그릴 수 있겠냐고. 절편도 찾고 막 별거 다 할 거거든요. 이제 절대값도 씌우고 막 이것저것 할 거라고요. 배운 내용은 다 배웠어. 밑이 같은 1보다 큰 그래프를 두 개 그려라 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해 가요? 0,1을 기준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y는 2분의 1이 미친 지수함수랑 y는 3분의 1이 미친 지수함수 두 개의 그래프를 같이 그려봐 라고 해도 둘이 똑같이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해요. 둘 다 1보다 작은 거 보이죠? 밑이. 그럼요. 두 그래프 모두 어떤 형식입니까? 파란 형식, 빨간 형식, 빨간 형식인 거예요. 이해 가요? 빨간색으로 생겨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인데 하나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또 하나의 그래프가 이렇게 역전되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해 가요? 0,1에서 역전된 모습으로 두 개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면 이게 질문은 이런 거죠. 누가 빨간색이고 누가 파란색이게? 라는 거예요.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찾을까? 아까 같은 그래프를 y축 대칭하면 되겠지.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쉽게 찾는 방법은 이 그래프는 1,2분의 1을 통과할 거예요. 맞아요? 이 그래프는 1,3분의 1을 통과할 거고요. 맞아요? 따라서 x좌표가 1일 때 얘는 여기 통과하고 얘는 여기 통과하네. 그치? 빨간색 좌표가 좀 더 크네. y좌표가. 이 둘 중에 큰 게 쟤 아니야? 2분의 1?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가 바로 밑이 2분의 1짜리인 지수함수고요. 파란색 그래프가 밑이 3분의 1짜리인 지수함수예요. 다시요. 헷갈릴까 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일단 두 지수함수를 같이 그리라고 하면요. 일단 밑에 범위를 봐야 돼요. 밑에 범위가 1보다 큰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는 분명히 그래프가 달라요. 모양이 완전 달라요. 그렇죠? 대칭이라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모양은 0,1을 통과하되 한쪽은 절벽을 만들고 한쪽은 천천히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한쪽은 절벽을 만들고 한쪽은 천천히 떨어지는 모양이라고요. 이거 이해 갔어요? 지금은 1보다 작기 때문에 둘 다 모양은 이 모양입니다. 하지만 두 숫자가 똑같진 않죠. 그러니까 두 숫자가 약간 겹치는 모양으로 나온다는 건데 기본적인 시스템은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위아래가 바뀌는 모양으로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일단 이거 이해 갔어요?
그럴 때 누가 빨강이고 누가 파랑인가 찾아라고 할 때 제일 좋은 방식은 숫자 하나 찾으면 돼요. 똑같은 x좌표 1에 대하여 대입하니까 이건 2분의 1, 이건 3분의 1이네. 아, 1일 때 더 높은 점이 빨강색이겠네. 빨강색은 얘겠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자, 이러면은 이제 그래프 그리기와 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 정의역이나 치역이나 등등등의 얘기까지, 그리고 같은 형태 두 개를 같이 그려라까지 설명 다 했기 때문에 지수함수는 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이제 이것을 이제 각종 응용하는 여러 가지를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거죠. 되게 쉽죠? 되게 쉬워요. 로그 함수 가잖아요.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속도가. 근데 삼각함수 가면요. 내가 저 다른 반에서 수업을 이미 했거든. 저 N2 반에서 수업을 했는데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기만 2시간 동안 했어요. 그래프 그리기만 2시간 동안. 엄청 많아요, 그때 가면 진짜. 그 수업 듣는 애들이 그래프 그리다가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그래프 그리기를.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리다 말더라고, 결국은. 물론 나중에는 다시 그렸지만. 그만큼 뒤에 가면 그래프가 너무 복잡해져요. 제발 부탁이니까 지금처럼 그릴 수 있을 때 열심히 그려두셔라. 오케이? 자, 그러면 필수 예제 1번부터 봐볼게요. 50페이지. 자, 문제가 뭐냐면요. 그래프 그리고 치역과 점근선 방정식 전방을 찾는 문제예요. 1번을 보시면은 y는 2에 x 빼기 3제곱 더하기 1. 자, 이제 이 그래프, 아까 배웠던 그래프가 이동을 한다 이거죠. 기본적인 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듯이 공통수학에서, 공통수학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은. 그냥 수학 상하, 수학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아마 그 도형의 이동일 겁니다. 그거는 확실히 정리하고 오는 게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수학 중에 집합, 명제 뭐 이런 거 있죠. 그쵸? 거의 안 나와요, 이제 앞으로. 확통할 때만 조금 나오고, 명제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안 나와요. 뭐 귀류법? 귀류법이 뭐야? 할 정도로 거의 안 나와요. 산술기하, 코시-슈바르츠 거의 안 나와요, 이제 앞으로. 근데 이 도형의 이동은 정말 잘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조리제법 기억나요? 별로 안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그 3차 방정식 이런 거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것도 알죠? 그쵸? 별로 안 나와요. 중요한 공식이긴 한데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거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도형의 이동만큼은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는 연습을 좀 하고 오셔야 됩니다. 확실히 정리를 잘 해놓고 오셔야 돼요. 어떤 그래프를 얼마만큼 이동시키는, 얼마만큼 어떤 이동하는 건가. 뒤에 있는 이 빼기나 더하기는 다 평행 이동 숫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리지널 그래프는 얘 그래프고요. 그쵸?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게 바로 이 그래프예요. 그쵸? 이해가죠? 그러면은 아까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기준을 잡는 게 그래프 그릴 때 편하다고 했어요. 얘의 그래프의 기준을 0,1로 잡는 겁니다. x가 0이면 y 1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0,1이라는 점이 지금 평행이동하는 거면 0,1은 어디로 갈까요? 3,2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3,2라는 점을 이렇게 적당히 찍어주신 다음 자, 밑이 2, 즉 1보다 큰,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라고요. 그래프 아까 어떻게 그렸나지 기억납니까? 오른쪽은요. 이렇게 절벽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 가요? 왼쪽은요. 아까 이런 얘기했죠. 얘를 기준으로 한 칸 아래. 즉 1. 여기가 점근선이 되도록 천천히 여유 있게 내려가시는데 그래프. 이해 갑니까? 이게 그래프예요. 쉽잖아요. 그렇죠? 필요하다면 만약에 출제자가 야 임마 그래프 그렸으면 최소한 절편 정도는 표시해 줘야지. 축과 만났으면은
이런 y절편 정도는 표시해줘야지라고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이 점을 찾으시면 돼요. 그냥 어떻게 찾는 거죠? y절편 찾는 법, y축과 만나는 곳 찾는 법, x의 0 대입하기죠.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얼마예요? 8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얼마야? 8분의 9가 되겠죠. 이 좌표가 8분의 9가 될 거고요. 이해 가죠? x축과는 만나지 않기 때문에 x절편은 없습니다. 그래프는 끝났잖아요. 그럼 그래프 그렸고요. 치역을 구하라고요? 이거 점근선 위로만 나오죠. 그래프가. 그쵸? 따라서 치역은요. y좌표가 1보다 큰 애들밖에 없어요. 이해 가요? 치역. 점근선 방정식은 당연히 y는 1입니다. 쉽죠? 쉬울 때 빨리 해두세요. 이런 것도 참 이게 그런 게 지금 내가 이게 좀 아마 대부분의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식의 교재가 있으면 대부분의 학원은 아마 위에 거 수업할 겁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래 거는 대부분 자 같이 풀어보자 라든지 숙제 아니면 간혹 뭐 한두 개 정도는 풀어주겠지만 아마 대부분 그렇게 수업할 것 같거든요. 이걸 다 수업한 사람은 없어요. 시간이 아깝잖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근데 대부분 위에 거를 수업하는데 대부분 이 위에 거에 이렇게 풀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애들이 안 따라해요. 그게 가장 큽니다. 여러분 교과서도 아마 그러지 않나? 교과서도 이렇게 예제 있고 문제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쵸? 근데 예제에는 풀이가 달려 있죠. 이렇게. 대부분 그걸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눈으로. 그쵸? 그게 문제라고. 그게 문제라고. 손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라고. 수학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야. 그게 애들이 수학이 약해지는 이유가 손으로 안 쓰고 눈으로 봐서 그래요. 이거 다 모든 거를. 2번을 보세요. 2번은 일단 요건 좀 약간 뭐랄까 개인 취향인데요. 이걸 보고 아 이거 2분의 1의 x제곱이네 이렇게 보고 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요? 다시 할까요?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 아니야? 음수지수는 역수래매 이거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어차피 1의 x제곱은 1이니까 그쵸? 이해가 무슨 말인지? 또는 얘를 보고 이거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x제곱이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얘를 보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어쨌든 이리 봤던 저리 봤던 얘를 이렇게 보고 푸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싫어! 나는 요걸 밑으로 보고 풀 거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걸 밑으로 보면은 지금 이동을 두 번 하는 거 혹시 보여요?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 두 개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렇게 놓고 푸는 게 좀 편리할 겁니다. 요거 어떤 거겠어 그러면? 요거는 원래 그래프인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고요? 빼기 2.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 이동이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은 똑같이 0,1을 기준으로 대신에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의 그래프가 돼요. 감소함수 이해 가나요? 요런 함수 그래프를 지금 평행 이동한다고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그럼 요 점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내면 뭐가 되겠어? 0,1이 되겠죠. 그래서 0,1을 두 칸 내린 0,1 요 점을 통과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지금은 밑이 얼마라고요? 밑이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감소함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왼쪽으로 절벽을 만들고 오른쪽으로 어떻게 한다고? 얘보다 한 칸 아래에 여기를 점근선으로 하는 즉 마이너스 1을 점근선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다가가는 모양이 나와요. 이해 갔나요?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원래 매너상 이렇게 절편이 생기면은 절편도 구해주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매너상. 편의에 따라서는 안 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뭐죠? x축과 만났으니까 뭐야? x절편이에요. 그렇죠? x절편 찾는 법은 뭐라고 배웠어, 니들? y의 0 대입한다고 배운 거 아니었어? 그치? 주어진 이 함수의 y 0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0은 2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 이항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예요. 여기다 뭘 대입해야 같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2의 1제곱, 여기 2의 1제곱이란 말이야. 그치? 2의 1제곱, 2의 2고제곱. 아, 얘랑 같으면 되겠죠. x 얼마?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좌표가. 이해 가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치역을 구하라고 하면은 보다시피 마이너스 2보다 큰 좌표만 나와요. y좌표가. 그래서 치역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점근선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어떤 학생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안 듣고 이제 본인 나름대로 풀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풀어보고 싶으니까 본인 스스로 한번 이걸 풀어보는 거야. 내가 설명하는 동안 딴 거 하고. 그래 놓고서 나중에 이제 다음 거 못 풀어서 난리죠. 그 다음 거 어떻게 해요? 라는 식으로. 설명할 때 설명을 잘 듣는 것도 공부했으니까. 요거 그래프는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그래프 중에 이렇게 생긴 모양인 거죠. 여기 그렇죠. 함수 앞에 마이너스 부호 붙어 있는 모양. 이게 사실은 그 본류, 오리지널, 원조가 뭐죠? 원래 마이너스가 왼쪽에 있다 날라온 거죠. 이렇게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고친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따라서 이 그래프는 원래의 그래프를 X축 대칭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거 보고 여러분 그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아, 이거는요. 얘의 그래프를 X축 대칭하는 그래프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해석을 해서 푸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X축 대칭하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이 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만든 게 이거 아니겠냐고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일단 함수 앞에 이렇게 음수 부호 있는 거 X축 대칭입니다. 요거지만 실제로는 요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Y 자리에 마이너스 Y 대입한 X축 대칭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 그래프를 X축 대칭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원래 저 지수함수가 0,1을 통과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절벽이고 왼쪽은 천천히예요. 그렇죠? 이거를 X축 대칭하면 여기를 통과해요. 0, 마이너스를. 이해가요? 이쪽으로 절벽을 만들었던 거 X축 대칭하니까 이제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절벽을 만들어요. 그래프가. 이거 이해가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천천히 해서 점근선 만들었던 거 X축 대칭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죠? 전반적으로 이 지수함수 모양을 이렇게 뒤집은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게 그래프고요. 따라서 치역은 어때요? y좌표 다 음수만 나오죠? 이게 치역. 점근선 방정식은 똑같습니다. y는요. 이해감? 나 지금 되게 천천히 하는 건 알고 있지. 이제 한 문제 풀었잖아요. 이제 한 문제. 충분히 다 따라할 정도로 쉬운 내용들이니까 일단 따라하시라고 제발. 아니 이거는 내가 푼 거잖아. 그치? 내가 풀었어. 그래 안 그래? 이거 내가 했잖아 지금. 너희는 왜 이거 안 해? 너희도 다시 해야지 처음부터. 얘가? 응. 자 이제 풀어봐 하면은 왜 얘부터 푸냐고요? 얘 안 해요? 얘 복습 안 합니까? 이걸 먼저 해보세요. 하고 아까 어떻게 했지? 아 맞아 이렇게 했지를 하고 나서 풀어야지. 안 그래? 왜 내가 한 거는 넘어가? 이거 내가 한 건데? 두 번째 함수요. 요 지수 함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을 한 후에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이동할 거야 이렇게.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 번 더하면 그 그래프의 식이 Y는 A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B가 된다고 합니다. A, B 값을 구하시라 문제예요. 이거는 솔직히 지수함수 문제가 아니에요. 도형의 이동 문제인 거죠 그냥. 그렇지 않아요? 지수함수의 각종 성질들 하나도 몰라도 그냥 지수의 성질 정도는 알아야겠지. 그냥 기본적인 니들 평행 이동하면 뭐 한다고 배웠습니까? x 대신에 x 빼기 1 대입, 그치? y 대신에는 y 플러스 4 대입, 그치? 그걸 여기에 적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적는다고?
y에다가는 y 플러스 4대 1. x에다가는 x 빼기 1대 1. 이거 이해가죠? 이거를 정리할까? 뭐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정리하든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든 그건 어쨌든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요게 식이라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치? 요거를 y축 대칭한대요. 그럼 y축 대칭하면 뭐 한다고 배웠죠, 여러분? 이때는 x에다가는 마이너스 x 대입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식은 y 더하기 4 쓰고 는 2분의 1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x 이거죠. 이해 가요? 다른 건 다 그대로 쓰되 요 자리만 마이너스 x 대입 이거잖아 지금. 그치? 나머지는 뭐야? 이 식을 이제 정리하시오예요.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쓰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쓰라 이겁니다. 무슨 말 이해 가죠? 선생님 이건 밑이 2인데요. 이건 2분의 1이고 못 고쳐? 배웠잖아.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 아니었나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자, 지수법칙에 의하면 이거 뭡니까? 이 지수랑 뭐 한다고 배웠죠? 곱한다고 배웠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건 뭐예요? 2의 x 더하기 1제곱이 있죠. 좌변은 이거고요. 이항하면은 일단 이렇게 되죠? 그쵸? 아, 모양은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아직 좀 남았어요. 그쵸?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스킬이니까 이런 건 잘 이렇게 좀 써두시고 연습하시라니까?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스킬이라고. A의 M 곱하기 A의 N제곱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혹시 기억나죠? 그렇죠? 이거 지수법칙이죠. 그렇죠? 지수법칙을 외웠다는 건 뭘 뜻하는지 알아요? 여기서 일로 가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얘를 이렇게 가는 것도 배우는 거죠. 당연히. 구구단을 외워봐라고 할 때 우리가 2일은 2, 2는 4. 그럼 7, 6 하면은 잠깐만 기다려봐. 7일은 7, 7이 14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7, 6 하면 바로 탁 튀어나온 그게 구구단을 외웠다는 거 아닌가요? 구구단을 거꾸로도 외울 수 있어야 외운 거잖아요. 그렇죠? 꼭 5, 4는 얼마야 하면은 잠깐만 기다려봐. 5, 1은 5, 2, 10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게 아니잖아. 그치? 지수법칙은 이쪽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하는 것도 외우는 거야. 다시 할게요. 잘 보세요. A의 x 더하기 3 나왔어. 이게 뭔지 알아요? A의 x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이죠. 그지 않아요? 지수법칙을 거꾸로 깰 수도 있어야죠. 더하기잖아요. 지수가. 그쵸? 뭐야? 곱하기죠. 이거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그럼 뭐야 이거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요? 2의 x제곱 곱하기 2죠. 그지 않아요? 따라서 준식은 다시 한번 써볼게요. y는요. 곱하기를 앞에다 쓰면 2 곱하기 2의 x제곱 빼기 4인 거예요. 이제 모양이 확실히 일치하죠? 그쵸? a는 얼마고? 2고요.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예요. 이해가?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잘 몰랐던 것들도 언급을 하는 게 많다고. 그냥 너희 멋대로 푸는 게 아니라 아 저걸 저렇게 풀면서 저 부분을 저렇게 생각하라고 이걸 내가 연습해야겠구나 까지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잘 들어야 한다는 거고 일단은 멋대로 푸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지수법칙을 이렇게 깨는 법도 배워야 돼요. 거꾸로 깨는 법을. 이해가요? 이걸 보고 이 생각을 해야죠 이제. 그런 걸 연습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사실상 이건 지수함수 그래프랑은 전혀 관계없고 일종의 그치? 지수 법칙 정도와 도형의 이동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다.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3번 문제요. 이거 비슷한 문제 저기 1학년 수학에서 했던 거 기억나? 뭐 합성함수 같은 거 하면서 y는 3의 x제곱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모양 나오는 건 이해 가나요? 지수함수? 뭐 그거 하나 추가됐을 뿐이지 뭐 나머지 똑같아요. 여기 좌표 요 자리가 A. 여기를 따라가서 이렇게 된 좌표가 B. 여기 좌표가 C라고 하고요. 요 직선은 y는 x라고 합니다. 그럴 때 b분의 c 값을 구하시란 문제. 단 점선은 모두 축과 평행 또는 수직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수함수가 나왔네요. 지수함수 제일 중요한 점 중에 하나였죠. 여기입니다. 좌표가 얼마죠? 0,1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요 점은 y좌표가 1이에요. 요 점도 y좌표가 1이겠죠. 그렇다면 x좌표도 1이겠네요. 얘는 직선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같은 애들이니까 y좌표가 1이면 x도 1이죠. 여기가 x가 1입니다. 요 점은 뭘까요? 지수함수 중에 x좌표가 1인 점입니다. 대입하면 y는 3 나와요. 그렇죠? 여기는 1,3이니까 요 점도 y좌표가 3일 겁니다. 이해 가죠? 그 얘기는 여기가 3이란 얘기고요. 다시 거꾸로 3을 쭉 쫓아가면 요 점이 나오는데 요 점의 좌표가 보다시피 x좌표가 3이에요. x에 3을 대입하면 3의 세제곱 27 나오죠. y좌표가 27입니다. y가 27이므로 요 점도 y좌표가 27, x좌표도 똑같이 27이 나와요. 그래서 b값 3, c값 27 구하면 9라고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